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컨트랙트 개발을 주제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컨트랙트가 뭐냐라고 이제 했을 때, 이제 컨트랙트는 덱스나 아니면 멀티체인 브릿지, 뭐 디파이 같이 이제 블록체인 위의 모든 서비스를 이제 컨트랙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서비스들을 이용을 할 때, 저희가 트랜잭션 수수료, 그러니까 가스비를 지불하게 되는데, 그 가스비에 컨트랙트 실행 비용도 이제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스비가 이제 원래 웹2에 없던 개념이다 보니까 이 비용을 한 푼이라도 줄여야 이제 유저 입장에서 서비스 사용의 거부감이 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가스 사용을 적게 사용하도록 이제 컨트랙트 코드를 작성을 하는 걸 이제 보통은 이제 그냥 평범하게 가스 최적화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가스비를 최적화하려면 컨트랙트 개발 언어인 이제 솔리디티뿐만 아니라 이제 EVM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이제 컨트랙트 개발자로 이제 재직을 할 때 코드 리뷰에서 이제 가스비 최적화에 대한 피드백 비중이 좀 높았어요. 구글링을 하면 보통 이제 어떤 방식이 저렴하니까 뭘 써라라고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저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최적화에 대해서 좀 찾아보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로직에 따라서 좀 헷갈리거나 저 스스로 그냥 의문이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 자료는 제가 이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최적화 관련해서 제가 좀 고민을 해봤던 부분들 위주로 자료를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이제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솔리디티랑 EVM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EVM이 뭐냐? 이제 이더리움 벌추얼 머신이라고 해가지고 컨트랙트를 실행하는 가상 머신입니다.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컴퓨터가 컨트랙트를 직접적으로 실행을 하는 게 아니고 좀 가상으로 컴퓨터와 좀 비슷한 거를 좀 띄워가지고 그 위에서 실행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컨트랙트는 이제 솔리디티라는 컴퓨터 언어로 작성이 되고 컴파일이란 걸 진행을 하게 되면 바이트 코드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솔리디티 언어인데 솔리디티의 경우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언어로 쓰여진 컴퓨터 언어 중에 한 종류입니다. 그럼 바이트 코드가 뭐냐? 이거는 컨트랙트 배포 트랜잭션을 날렸을 때 메타마스크에 뜨는 화면인데, 이게 바이트 코드라고 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이닛 바이트 코드인데, 그냥 이제 0x, 뭐, 어쩌고 저쩌고 데이터가 붙은 걸 그냥 바이트 코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경우에는 저 바이트 코드가 이제 저장이 돼요. 컨트랙트 솔리디티 언어가 아니라. 그럼 이제 EVM이 컨트랙트를 실행을 한다고 했는데, EVM이 그럼 이거를 어떻게 실행을 하냐? 옵코드라는 게 있는데, 바이트 코드를 읽어서 어떠한 행동을 수행을 할지, 명령어들을 저 바이트 코드에서 뽑아서 하나씩 수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옵코드는 이제 오퍼레이션 코드의 약자인데, 여기 보시면 000304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이트 코드에서 0x04로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나눗셈을 수행을 한다. 이런 식으로 컨트랙트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옵코드를 실행을 할 때, EVM이 옵코드를 실행을 할 때 가스비가 발생을 하게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EVM이 이제 컨트랙트를 실행하는 방법이었는데, 이제 EVM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EVM은 32바이트 스택 머신이라고 해가지고 데이터를 32바이트를 기준으로 처리를 하는 걸 말을 해요. 여기서 바이트라고 하는 건 연필 뭐 12자루를 다 쓰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데이터를 세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스택이 뭐냐? 스택은 그냥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인데 여기에 그냥 하나씩 라스트 인 퍼스트 아웃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가장 늦게 들어간 게 가장 빨리 처리되는 위쪽에서 좀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자료 구조예요. 그래서 앞에서 0x 어쩌고 저쩌고라고 했던 그 바이트 코드를 바로 여기 이쪽 벌추얼 리드 온리 메모리에 올려가지고 하나씩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택은 기본적으로 EVM이 동작하는 방식이고 여기서 주로 봐야 될 부분은 메모리랑 스토리지랑 콜 데이터 이 세 가지입니다. 메모리는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잠깐만 쓰고 버리는 공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휘발성이에요. 그리고 스토리지는 컨트랙트에서 스토리지를 쓰게 되면 블록체인에 직접적으로 저장을 하게 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스토리지가 가장 비싸게 사용이 돼요. 그러면 메모리가 임시 공간이고
이제 스토리지가 영구 공간이라고 하면은 콜데이터의 경우엔 아무런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데이터를 들고 처리를 하는 거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컨트랙트를 작성을 하게 되면 이제 메모리에다가 쓸지 아니면 스토리지에다 쓸지 아니면 아무 데도 저장 안 하고 그냥 들고 든 상태로 처리할지 이걸 컨트랙트 개발자가 이제 정할 수가 있어요. 전부 비용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주로 컨트랙트 작성을 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은 함수 인자로 콜데이터랑 메모리 중에서 뭘 받을지 그거 첫 번째 하나랑 두 번째는 함수 안에서 메모리랑 스토리지 중에서 뭘 쓸지 이거 두 가지를 주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혹시 기본 잠깐만 네.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약간 저도 약간 이런 거를 자세히는 몰랐었어가지고 지금 되게 들으니까 재밌는데 그 저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이 분야에 대해서 훨씬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라서 그 약간 그 뭐야 약간 클래리파잉 퀘스천을 약간 리뷰를 해보면 결국 그러니까 EVM이 결국 컴퓨터를 약간 시뮬레이션 실제 뭐 컴퓨터가 막 그 막 어셈블리 언어 같은 거 하듯이 EVM 그 뭐야 EVM 코드를 해석을 하는 거고 뭐 스택이랑 메모리가 있고 뭐 프로그램 카운터가 있고 약간 이 컴퓨터를 약간 시뮬레이션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메모리는 휘발성이고 저 스토리지는 이더리움 결국 메인넷에 들어가는 그런 블록들인 게 맞나요? 스토리지가 블록은 아니고 네. 그 이제 변수가 저장되는 공간인데 그 변수를 이제 영구적으로 그 블록체인 데이터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혹시 비싼 거죠, 저희? 아, 이게 정확히 말하면 이제 게스 노드로 이제 돌리게 되잖아요. 그 게스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자기 컴퓨터 공간에다가 저 변수들을 저장을 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블록을 생성을 하거나 검증을 할 때, 그 데이터를 읽어와서 트랜잭션을 실행을 할 때, 저 변수들을 가지고 와서 실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들의 컴퓨터 공간을 실제로 차지를 하는 그 이유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발표 자료에는 빼긴 했지만 머클 패트리샤 트리라고 해가지고 좀 데이터를 트리 구조로 저장을 해놓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머클 트리의 특징이 데이터가 하나라도 변경이 되거나 데이터가 추가가 되는 경우에 이제 루트 값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패스라고 하는데 머클 패스 같은 걸 계산을 하고 이러는 이제 컴퓨터 파워도 쓰게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경우 좀 비용이 비싸집니다. 아, 근데 그게 가스가 많이 드는 건가요? 네, 아니면, 옵코드를 실행하는 게 좀 비용을 비싸게 할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펄 데이터는 결국에 한 번만 더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아, 메모리는 입력 데이터를 그 잠깐 메모리 올려서 처리를 하는 거고, 스토리지는 영구적으로 블록체인에 올리는 거고, 콜데이터는 메모리도 안 쓰고, 스토리지도 안 쓰고, 정말 그냥 읽기 전용으로 바로 그냥 가져와서 쓰는 느낌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콜 데이터로 쓸지, 메모리를 쓸지, 스토리를 쓸지가 되게 가스를 얼만큼 쓰는지에 그 변수가 되기 때문에 그걸 항상 고민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혹시 이해하셨나요? 병원님? 근데 어떤 게 들어가는지 뒤에 나오나요? 지금 폴데이터에 몰리는 어떤 펑션이나 스토리에 몰리는 아, 네. 근데 그 자료 PPT가 양이 좀 많아져서 좀 빼긴 했는데, 뒤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스택의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EVM이 처리하는 거다 보니까 가스비가 기본적으로 2에서 3 가스 정도밖에 안 들고 나노셈이나 곱셈의 경우에는 5 정도가 들어요. 그래서 음, 콜데이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모리나 스토리지 같이 별도의 공간을 안 쓰고 그냥 데이터를 바로 가져와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스택 연산자랑 비용이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인데, 제가 앞에서 콜데이터를 쓸지 메모리 쓸지 많이 고민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구글링을 해보면, 그냥 콜데이터가 메모리보다 더 저렴하니까, 이제 메모리 접근이 더 비싸니까, 콜데이터를 쓰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럼 왜 고민을 했냐. 이제 메모리도 이제 역시 고정 가스비는 콜데이터랑 똑같이 3 정도예요. 근데 뒤에 플러스 알파가 붙고 있는데, 이제 이게 메모리 공간에 올려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 할당 비용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 할당 비용 때문에 이 메모리 그 사용이 더 비싸지는 건데 여기 밑에 보시면 메모리 확장 비용 공식이 있어요. 이쪽에서 좀 제가 좀 신경을 썼던 부분은 이전에 쓰지 않았던 메모리 범위에 처음 접근할 때만 부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만약에 한 트랜잭션을 실행을 할 때 초반에 제가 64바이트를
확보를 한 상태면은 그 뒤에 그 64 이상을 안 쓰면 메모리 할당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한번 확장을 해놓고 그 뒤로는 3가스만 드니까 어느 순간부터 메모리가 더 싸지는 순간이 있지 않을까라거나 아니면 더 메모리가 더 이제 싸지는 추가 케이스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제가 함수 같은 거 작성을 할 때 이 두 가지 중에 뭘 쓸지 여러 가지 케이스를 좀 실행을 해보면서 가스를 좀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코드를 짜보면서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콜데이터가 더 싼 게 맞았고 어쨌거나 수정을 하지 않는 한 메모리 확장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서 그냥 이제 제가 테스트해봤던 모든 경우에서 그냥 콜데이터가 더 싸더라고요.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좀 작은 거긴 하지만 콜데이터가 비싼 경우는 이제 바이트 길이를 캐싱하지 않고 반복문을 돌거나 아니면 길이가 좀 길어진 콜데이터가 좀 비싸게 나온 경우가 있었고 아니면은 내부 함수 호출 로직에서 뭐 메모리를 인자로 받거나 아니면 이제 콜데이터를 받고 메모리로 다시 올리거나 이런 경우에서만 좀 비싸게 나왔습니다. 이건 또 제가 추가적으로 또 테스트를 해봤던 건데 이제 컴퓨터 언어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이즈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8이 제일 작은 데이터 크기고 그 다음에 24, 그 다음에 256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보통 필요한 데이터 크기에 맞추어서 사용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배워요. 근데 이제 EVM의 경우에는 제가 32바이트 기준으로 이제 동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32바이트에서 이제 1바이트가 8비트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32바이트는 256비트랑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EVM은 256비트 기준으로 동작을 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 256이 이제 그 비트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EVM에서 솔리디티 실행을 할 때 콜데이터로 받는 경우 데이터 사이즈가 어떻든 256으로 받는 게 제일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얘가 32바이트가 아니면 추가 그 연산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256이 제일 저렴했고 그래서 데이터 크기랑 상관없이 웬만한 이제 필수적으로 좀 사이즈를 줄여야 되는 상황 아니면 256으로 받아라.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스토리지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비싸기도 하고 블록체인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가장 크게 나타나요. 근데 이제 스토리지의 경우, 좀 경우에 따라서 가스비가 많이 달라져서 저도 좀 최적화하는데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슬롯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EVM에서 스택은 32바이트의 연산을 위한 공간이라고 하면 슬롯은 저장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에서 스토리지를 가지고 올 때 그 슬롯을 기준으로 이제 읽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냥 여기 파트에서는 그냥 슬롯 기준으로 동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코드 S로드랑 S스토어가 있어요. 그래서 S로드는 쉽게 말해서 한 슬롯을 읽기만 하는 거고 S스토어는 그냥 한 슬롯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스 비용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네, 그래서 여기 S로드, 그러니까 처음 읽을 때 S로드가 읽기인데 처음 한 슬롯을 읽을 때 2100이 드는데 처음 읽고 나서 두 번째 읽을 때는 100 정도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처음 읽을 때랑 두 번째 읽을 때 가스비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S스토어의 경우 이제 슬롯을 쓰는 건데 쓰기의 경우에도 이제 여기는 상당히 많이 나와요. 22,100이라는 가스비가 나가는데 두 번째 쓸 때는 사실 2만이 아니라 100이 나갑니다. 왜냐면 여기 이미 이제 쓴 슬롯을 한 번 더 쓰는 거기 때문에 이 밑에 값을 따라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되게 복잡하니까 제가 예제를 좀 써봤는데 여기서 이 플레인이 이제 블록체인에 저장될 그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에요. 이게 맨 처음에는 지금 이 함수의 경우 이 스토리지가 0으로 설정된 상태입니다. 0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지금 어떤 데이터를 여기다 썼어요. 근데 처음 쓰는 거다 보니까 22,100가스라는 게 이제 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쓰는 건데 얘는 이제 재료가 지금 여기 데이터가 써있기 때문에 0이 아닌 상태에서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지금 100 정도밖에 안 들고 있어요. 뒤에도 이제 100 정도인데 근데 갑자기 마지막 줄에 2만 가스가 들게 됩니다. 여기서 왜 2만 가스가 드냐? 얘가 지금 트랜잭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거 함수를 실행한 트랜잭션 처음에는 원래 0인 거였어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에서 스토리지가 0이라는 거는
그 스토리지 변수를 저장할 그 할당 공간이 아예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없던 거에서 새로 공간을 마련해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좀 많이 드는 건데 여기 밑에 같은 경우에는 얘가 0으로 설정을 해서 슬롯이 아예 없는 상태로 얘가 인식을 하게 되고 마지막 줄에서 0에서 새로운 값을 만드는 거니까 얘가 그 없던 슬롯을 다시 만드는 거구나. 새로 만드는 트랜잭션이구나. 라고 인식을 해서 이제 여기서 이미 썼던 슬롯을 쓰는 그 가스비가 아니라 이걸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위쪽에서 이미 읽은 거기 때문에 이제 2만 가스가 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되고 대신에 0이 아닌 거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조금 더 저렴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미 공간 할당해 놓은 상태에서 데이터만 새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제 2만까지 안 가고 5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뒤로는 똑같이 100 정도만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가스비가 바뀌게 돼서 스토리지 변수를 사용을 할 때 좀 다양한 경우를 좀 확보를 해두고 하나씩 비교를 해보면서 쓰게 되는, 저는 쓰고 있어요. 이거의 경우에는 제가 0으로 만들면, 그 블록체인에서 0인 경우는 아예 그 저장 공간이 없는 상태여가지고 그 없는 상태로 인식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변수가 있는 상태에서 0으로 만들면 저장 공간을 다시 회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에서 이제 이걸 실행하게 되면 가스비를 일부 돌려주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더스캔에서 이제 이 리펀드 가스는 안 찍히는데 저는 이거를 좀 메인에서 좀 포크를 해가지고 임의로 트랜잭션 날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리펀드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2바이트 슬롯이라는 부분인데 이제 여기 변수가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는데 스토리지 변수의 경우는 가스비를 줄이기 위해서 순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128이 있고 64가 있고 64가 있잖아요. 이거 세 개를 더하면 256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256이 제가 32바이트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한 슬롯을 꽉 채워버려요. 그러고 나서 256 있어 다음 슬롯으로 넘어가는데 밑에 경우는 이제 좀 그 타입이 다른 걸 좀 순서를 바꿔 쓴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얘가 한 슬롯에 들어가게 되면서 128을 차지를 하는데 남은 공간이 128이잖아요? 근데 256이 왔기 때문에 여기 위에 못 들어가고 밑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슬롯이 얘가 더 많이 생겨요. 이게 그럼 왜 이제 중요하냐? 앞에서 처음에 슬롯을 읽고 쓸 때는 2000에서 2만 가스까지 들었고, 한 번 읽거나 쓴 슬롯은 100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트랜잭션에서 제가 A를 읽어야 되고 B랑 C도 같이 읽어야 되는데 만약에 A에 한 번 접근을 하게 되면 그 2만 가스를 A 접근 한 번 내면 B랑 C는 100 가스만으로 다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한 슬롯에 안 들어가 있고 얘네가 이렇게 밑에처럼 찢어져 있으면 제가 A 읽으려고 2만 가스 내고 2천 가스 내고 B 읽으려고 2천 가스 내고 이렇게 더 많은 가스를 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좀 크기가 작은 변수들은 꽉꽉 모아가지고 슬롯을 채워서 써야 좀 가스비를 좀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스비를 가장 아낄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한 번에 가장 큰 그 메모리를 써서 처리하는 거가 가장 아이디어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래에 있는 케이스는 예를 들어 이제 블록체인 자체에 그 공간이 없을 때는 저런 식으로 찢어지면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슈인 건가요? 수진님 같은 프로그래머들은 이제 가장 베스트 케이스는 가장 큰 메모리를 써서 그냥 모든 트랜잭션을 하나에 다 처리하는 게 가장 이피션트하지만 공간이 남지 않아서 그게 불가능한 경우에는 좀 이렇게 찢어서 되게 스트래티직하게 하는 식으로 해서 가스비를 아끼는 게 이제 세컨 베스트 초이스라는 얘기인 건가요? 공간이 남지 않아서 찢어서 쓴다는 건 아니고, 그냥 256을 한 번에 들어왔을 때 써야 되는데 128, 64, 64는 256을 딱 채우니까 ABC를 저렇게 한꺼번에 하면 좋고, 근데 256을 하는데 뭐 128을 먼저 넣고 그다음에 256을 넣게 되면은 두 슬롯을 쓰게 되니까 그러면은 한 슬롯에 ABC 처리하고 한 슬롯을 D로 처리할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두 슬롯만 있으면 ABCD를 처리할 수 있었던 거를 지금 거의 뭐 세 슬롯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다, 약간 이런 거로. 맞습니다. 그래서 슬롯이 많아지면은 슬롯을 처음 읽거나 쓸 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한 슬롯에 넣으면은 그 슬롯 하나만 읽고 세 가지의 데이터를 쓸 수 있는데 저렇게 찢어지면은 이제 여러 가지 슬롯을 하나씩 다 읽어야 되니까 가스비가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따가 또 설명해 주실 수 있겠지만 궁금한 점, 이거를 개발자 레벨에서 다 최적화를 해야 되는 건가요? 현재 솔리디티에서는?
아, 이게 그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솔리디티 그 옵션으로 줄 수도 있긴 한데 보통은 이런 거 다 맞춰줘가지고 좀 개발자가 작성을 합니다. 좀 약간 이거를 추상화시키거나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중간 뭔가 모듈이 있을 것 같아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뭔가 그런 건 없는 건 거네요. 그죠? 이게 그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얘가 지금 슬롯이 0이고 슬롯이 1이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은 변수 이렇게 쭈루룩 하나씩 이렇게 쓰면은 첫 번째 변수가 뭐 슬롯 0에 들어가고 두 번째 변수가 슬롯 1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할당이 돼요. 그러고 그 슬롯 아니 슬롯 0이라고 했으면 이 슬롯 0을 키값으로 해가지고 이 스토리지 변수를 이제 그 트리 노드의 데이터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슬롯을 키값으로 조회를 하기 때문에 그 뭐 좀 심화된 부분이긴 하지만 뭐 프록시 패턴이라고 해가지고 좀 그런 게 있는데 그거에서 이거 순서를 절대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서 같은 거를 컨트랙트 개발자가 좀 만져야 되는 거긴 합니다. 저도 질문 있는데, 그러니까 폴 데이터나 메모리는 이해가 되는데 스토리지에는 어떤 정보들이 저장이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땐 블록체인이 어차피 그냥 다 저장되는 블록에 다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면은 그냥 옛날 블록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쓰면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떤 정보들이 스토리지에 보통 들어가요? 그 스토리지가 블록체인에 어떻게 저장되는지 좀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갖고 온 자료인데, 이게 이제 블록이에요. 여기가 블록이고, 이게 이제 트랜잭션이 블록 안에 들어가서 차곡차곡 쌓이는데, 여기가 블록 헤더입니다. 블록 헤더인데, 블록 헤더에 스테이트 루트가 있어요. 이 스테이트 루트에 그 이제 블록체인에 지갑 계정이 있고, 컨트랙트 계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계정별로 여기에 이제 이게 계정별로 데이터가 여기에 저장되는데, 이 계정별 데이터 안에 이렇게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컨트랙트 계정이든 스마트 컨트랙트든 주소든 여기에 논스가 있고 밸런스가 있고 스토리지 루트랑 코드 해시가 있어요. 근데 어카운트 계정의 경우에는 이거 두 개만 있고 컨트랙트는 이거 네 개를 다 갖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맨 앞에 컨트랙트가 바이트 코드로 이제 변환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바이트 코드의 해시값이 여기 저장되고 그 바이트 코드는 게스 클라이언트의 DB에 저장이 됩니다. 그냥 그 노드 돌리는 그 컴퓨터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컨트랙트 코드를 이 해시를 키값으로 해가지고 읽어서 그 게스 노드가 EVM을 띄워가지고 이제 돌리게 되는 거고,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스토리지가 바로 이쪽 부분인데, 이 스토리지 루트고 이쪽에 데이터가 저장이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컨트랙트에다가 뭐 A라는 변수에다가 3을 저장을 했어. 그 A라는 이름으로 여기 스토리지 값으로 3을 저장을 했습니다. 그럼 3이 컨트랙트에 저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 아까 제가 그 컨트랙트에 작성한 순서대로 슬롯 키가 배정이 된다고 했는데 이 슬롯 키랑 이것저것 뭐 합쳐가지고 뭐 해싱을 돌리던가 뭐 인코딩을 한다던가 이래가지고 키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키가 이제 하나씩 쪼개져가지고 이렇게 경로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키 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좀 따라가다 보면은 이 마지막 쪽에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한 슬롯이 32바이트라고 했잖아요. 그 슬롯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이제 여기 한 곳 안에 다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데이터를 그냥 쓰는 유저 입장이라서 보통 저희가 들어가는 밸런스를 뽑아서 어떤 지갑 주소의 밸런스가 그 블록이 얼마 있었는지를 저희는 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똑같이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컨트랙트에서 저걸 쓰신다고 하셨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컨트랙트에서 현재 뭐 어떤 덱스의 풀에 리퀴디티가 얼마인지 정도의 정보를 저 스토리지에 저장하나요? 네, 맞습니다. 그 풀 데이터 정보 같은 거를 뭐 토큰 뭐 컨트랙트에 저장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쪽에 저장이 돼서 그 이제 보통 그 메소드가 있잖아요. 네, 그 RPC 하는 메소드에서 이제 이걸 찾아가는 이제 처리를 이제 내부에서 다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조회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쭈루루 올라가지고 다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